자, 이번에는 19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19강은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 이런 것에 관련된 주제인데 사실 나머지는 그래도 읽으면 읽을만 한데 이 철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칸트가 나온다든지 소크라테스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주제치고는 난이도 좀 높은 편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심리학이나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다. 나는 그런 쪽으로 진로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 확장, 이 지문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좀 조사해서 기록해 보면서 또는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팁을 좀 드려봅니다. 자, 19강 게이트웨이는요, 어떤 유형이에요? 그죠? 주제 유형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주제는 어떻게 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목에서 설명했던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의 내용이 쉬우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지문에 먼저 덤벼. 그리고 보기를 나중에 읽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지문에 딱 던졌는데 쉬우면 그냥 쭉쭉쭉 읽고 정답을 딱 체크하면 되는데 문제는 딱 던졌는데 지금 우리 책에서 말하듯이 칸트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떡하지? 나 칸트 잘 모르는데 하면서 이제 마음이 쫄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도 이거 철학이라서 역시 나는 이해를 못하나 봐 하면서 막 계속 합리화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먼저 선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지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지문을 읽는 것을 선생님은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묻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문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보기 분석이 중요하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주제를 찾는 문제들은 뭐 당연히 빈칸, 어휘, 문장 요약, 아러브 컨텍스트, 즉 다음 중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고르는 거 이런 부분에서 주제 찾기 너무 중요하잖아. 또한 주제를 찾으면서 또 한 가지 흐름과 논리를 더 잘 찾아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순서 18강 마지막에 했던 그런 순서나 삽입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어떤 논리들을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분석했을 때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메인 토픽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그 제목이랑 똑같이 그 부분에 동그라미, 즉 동그라미는 소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주장을 우리는 이렇게 세모표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에 대한 분석이 잘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 틀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지문을 접근해. 그리고 읽었어. 그리고 나는 정답을 2번이라고 찍어. 막 2번을 본인이 가장 비슷할 것 같아서 골랐잖아요. 근데 이게 매력적인 오답인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2번이 답인 것 같으니까 이 지문의 주제를 자꾸 자기가 합리화해. 그렇지. 이 지문은 2번에 대한 주제겠지 하면서 자꾸 합리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찍고 지문으로, 그러니까 정답에 지문의 주제를 끼워 맞추기보다는 지문을 잘 읽으면서 나는 이 부분이 주제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찾아서 표시를 하고 이 자기가 생각한 이 주제문이랑 가장 가까운 것들을 정답으로 이렇게 추리는 것이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읽고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동그라미는 세모다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읽으면서 동그라미 이 부분이 X 혹은 얘는 세모 부분이 X 이런 식으로 지문과 거리가 없는 것들을 확실하게 X를 치면서 매력적인 오답을 메우는 매력적인 오답이죠. 피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별표. 주제는 있잖아. 다른 유형, 즉 아까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연계가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 주제문으로 그러니까 주제를 묻는 그런 지문들은 한 가지 주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연결되는 그런 경우의 지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주제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 주제를 잘 정리해놔야겠다. 그래야 다음에 다른 유형의 변형들을 잘 풀 수 있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3번이라고 답을 딱 찍었어.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3번에 있는 어떤 단어들이 지문의 어딘가에 이렇게 paraphrase 돼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의 검산 과정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문 어디에도 이런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못 찍은 거기 때문에 그 선지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정답이라고 생각한 선지가 지문 어디에 paraphrase가 돼 있는지를 꼭 잘 찾으시기를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를 꼭 당부를 드려요. 패러프레이즈가 무슨 뜻이었죠? 그죠?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들, 다른 표현으로 쓰여진 이런 표현들을 패러프레이즈 됐다고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한 20초 정도 시간을 재시고 동그라미는 세모다라고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잠깐 멈추시고 시작.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1번은 동그라미 뭐로 잡았어? 토픽을? 아니야. 선생님은 너는 반대로 갔을 것 같아. diversity로 안 잡고 여기서 athletic experiences in different areas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건 이렇게 주제문이나 빈칸의 선지에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빈칸 추론의 한 단어짜리 단어로도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럼 반드시 꼭 외워야 된다라는 팁 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different era. era가 무슨 뜻이죠? 그죠? 시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다른 시대에서는 athletic, 신미적이란 뜻인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시대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이 어떻더라? diversity, 다양하더라. 즉, 시대에 따라 미에 대한 어떤 경험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동그라미 뭐를 잡았어요? 네, geometrically perfect shape이요. 맞아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perfect, 완벽한 그런 모양은 inherent, 내재된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하학적인 모양, 뭐 동그라미나 세모, 별 이런 것들 기하학적인 모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그럼 이 안에서 내재된 뷰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inherent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3번에서는 동그라미는 네, 선생님은 imperfection in modern athletics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현대적인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이 아름다움에 있어서의 imperfection, 완벽하지 않은 것은 concept, 이것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여기쯤에서 보면 1번, 2번, 3번에서 다 겹치는 말이 있지. aesthetic,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말로 2번에서는 beauty. 아, 그럼 이 지문은 어떤 aesthetic, 즉 미의 측면,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 토픽이 그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2번에서는 perfect라고 말했던 걸 3번에서는 imperfect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 완벽한 것과 완벽하지 않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나? 이런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번으로 가면 aesthetic precision 이랬거든. 자, 이건 뭐죠? precision은 precise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죠. 완벽한 이란 뜻이고 미적인 이런 완벽함으로 natural inclination 뭐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우는 경향이 있더라. 즉 미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그런 미적인 어떤 정확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끌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얘들아 precision도 역시 정확성이니까 accuracy잖아요. 그럼 이거는 perfect에 가까워 아니면 imperfect에 가까워요? 그치, 이것도 perfect에 가까운 거니까 계속 미와 perfection 이런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그라미를 네, things unconstrained 뭐죠? 뭔가 unconstrained 하면은 제한되지 않은 그럼 제한되지 않은 것들에 뭐가 있더라? aesthetic pleasure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미적인 즐거움이 있더라. 그럼 여러분 제한되지 않은 제한 리밋이 없어. 이것은 perfect한 걸까? imperfect한 걸까? 뭔가 규정이 안 되는 거니까 imperfect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불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뭔가 완벽한 것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문에서 칸트를 만나는 거랑 칸트를 먼저 만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지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2번은 뭔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에서 오는 그런 어떤
내재적인 미가 있다 그랬고 5번은 제한되지 않은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랬으니까 2번과 5번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혹시 2번이랑 5번 중에 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문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9강 게이트웨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지문을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2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드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insofar as가 같은 말로 어떤 표현일지 생각해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법 문제 2개 드렸죠? 그리고 give rise to 얘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비슷한 표현 3가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서 length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 다음에 namely나 decode는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이 namely가 있는 이 문장 어법적으로 O인지 X인지 틀렸다면 어떤 걸 고쳐야 할지 생각해보고 정답을 한번 표시해보고 오도록 합니다. Are you ready? Go!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칸트의 뷰에서는 geometrical shape들은 이랬는데 얘들아, geometrical shape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거야.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quare라든지 뭐 rectangle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geometrical shape들인데 to 표현이요. 너무나도 perfect해서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할 수 없냐면 aesthetic experience를 가지고 induce 뭐 하는 거야? 유도하다, 유발하다 이럴 수가 없다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aesthetic experience라는 거 있었던 거 이것이 이 글의 소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이런 미적인 경험들을 봐봐. 이런 동그라미, 세모 얘네들은 그냥 자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circle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렇게 딱 그리면 너무나도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 있어서 얘네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적인 경험 이런 미적인 경험을 가지고 올 수는 없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insofar as라는 표현이 나왔어. 자 무슨 뜻이죠? 맞아. 뭐뭐 하는 한 이란 표현인데 아이쿠 다 지워볼게요. 자 뭐뭐 하는 한 이란 표현인데 보면 맞아. to the extent 혹은 to the degree that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뭐 하는 한이라 그랬어. 자 뭐 하는 한 얘네들이 이 they는 뭘까? 그렇지 geometrical shapes 얘기하는 거 있지. 그래서 이런 geometrical shape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까 우리가 했던 동그라미나 세모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agree 동의한다면 따른다면 뭐를 그 기저의 근본의 어떤 개념이나 생각을 따르는 한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가지고 있는 한 precision 정확성이죠. 어떤 정확성이냐면 고대 그리스에서 쭉 sought 이랬는데 얘네들은 seek 찾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쭉 그동안 추구해져 왔고 그리고 또 celebrated 무슨 뜻이죠? 그렇게 찬양해져 왔던 이런 모양 너무 아름답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 라고 했던 이러한 정확성 그러니까 너무나도 동그라미 세모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 이러한 정확성을 possessed이냐 possessing이냐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does 같은 부사는 절대로 어떤 동사를 가지고 오는 접속사가 될 수 없지. 그래서 한 문장의 원칙상 이미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possessed는 될 수 없고 possessing이 맞겠다. 요거 받은 사람들 얼른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성을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동안 쭉 추구했었던 그리고 찬양했었던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되는 한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이해될 수 있어. 그지?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자 star 그려보세요. 자 뭐 rectangle 그려보세요. 너무나도 정확히 딱 그릴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는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they do not give rise to 자 이것도 또 중요한 뜻이죠. give rise to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
어떤 일을 일으키다,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bring about, lead to, cause 이런 의미랑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얘네들은 어떤 정확성 때문에 이해는 가능하지만 뭐를 불러일으킬 수는 없어? emotion, 그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어. 더 중요하게는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지, 이런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do not move A to B, A를 B로 옮겨다 줄 수 없대. 즉 이러한 감정, 즉 imagination,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자유롭고 새롭게 그런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length. 자, 여기서 length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length는 우리가 어떤 길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범주, 범위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의 상상력을 아주 자유롭고 새로운 범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해. 즉 이러한 애들은 너무나도 퍼펙트해. 그지? 기하학적인 아이들은 너무나도 퍼펙트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상상의 자유, 이런 쪽으로는 우리를 데려다 주지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반대로, 그럼 필적하고 싶은 말 여기 아니겠니? 그지? 그래서 반대로 이런 형태나 phenomena, 자 이런 현상은 이랬는데, 자 여기서 대시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죠. 여기 동사 자리니까. 근데 여기 보면 possess냐, possesses냐를 물었다는 건 뭘 묻는다는 거야? 그렇지. 얘가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절 혹은 또 이 뒤에 대절. 그치? 얘네들이 여기는 phenomena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phenomena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이제 phenomena는 phenomena가 복수고 phenomenon이 단수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phenomena가 아까 뭐였어? 단수였어? 복수였어? 빨리 대답해봐. 왜 입 다물고 있어? 자, phenomena는 복수였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정답은 possess, 그지?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that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do가 나온 거야. 이런 단복수의 형태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떤 형태나 현상들은 자, 뭐를 가지고 있는 a degree of immeasurability. 자, 얘들아 여기 measure에다가 ability 붙였으니까 뭐 측량할 수 있음. 근데 앞에 이미 붙었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뭔가 a degree of 어느 정도 측량할 수 없는 거,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나 형태, 그런 현상들 또는 do not appear constraint. 이거 니네 지난 시간에 5번에 things unconstrained 요거 선지에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뭔가 제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는, 즉 제약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나 형태들은 얘네가 주어지. 그래서 실제 이 문장의 동사는 stimulation해.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자극하더라. 뭐를? 인간의 imagination을. 그죠? 우리 아까 이렇게 너무나도 퍼펙트한 기하학적 문양은 우리의 imagination을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 그랬는데, 뭔가 immeasurable하고 뭔가 constrained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imagination을 자극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their ability, 뭐 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induce sublime aesthetic experience. 결국에는 뭐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자극해 주는 거야. 그지? sublime 밑에 별표 나와 있죠? 굉장히 숭고한 어떤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올 수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완벽해서 가지고 올 수가 없고, 결국은 뭔가 constrained 되지 않는, 그지? 뭔가 범주가 잘 정해져 있지 않고 뭔가 잘 뭔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미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그 즐거움, 즉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그 즐거움은 뭐랑 연결돼 있죠?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지. 그래서 뭐랑 연결되어 있는 experiencing immeasurable object. 우리 아까 이 앞에 나왔던 immeasurability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indefinable. 그러니까 define 하면은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형태도 없는 그러한 object, 그러한 대상들과 연관된 그러한 즐거움들은 can be defined.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enjoying one's own emotional. 우리의 어떤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활동들을 즐기게 하는 것. 사실 답 나왔네, 그지?
우리 여기가 반대로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미 주제문 얘기해주고 있고요. namely 하면 무슨 뜻? 즉 다시 말해서 란 뜻이고 그 즐거움이라는 것. 즉 뭔가 unconstrained하고 그치 뭔가 측정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제약이 없는 그러한 것들에서 오는 이런 즐거움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 be consists of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grammar book 페이지 41페이지를 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를 갖고 있더라도 have나 let이나 resemble, belong to 그리고 consist of는 뭐를 쓰지 않는다? 수동형을 쓰지 않는다. 그래 요거 기억나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 is consist of가 잘못됐어. X. 요거 맞은 사람, 요거 기억난다는 사람 빨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붙여? 그냥 있는 그대로 consist of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being challenged, 도전을 받는 것. 그리고 또 struggle to 하면 굉장히 애써서 하는 거야. 뭐를 이해하고 decode 하는 것을. 근데 decode는 무슨 뜻이야? decode는 해독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로 같이 갈 수 있고 그 다음 반대말이 그치 encode. 그래서 encode는 암호화하다. 즉 이것은 input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표현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잘 뭔가 unconstrained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뭔가 the phenomenon 그 현상 어떤 현상이죠? 여기 which is 정도 생략됐겠죠. phenomenon이 단수니까요. 그래서 뭔가 to view 우리의 시야에 존재하는 어떠한 현상들을 decode 잘 뭐하는 거야? 암호를 해독하는 거야. 잘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도전받는 이런 것들로 즐거움이 가득한다는 거지. 그치? 너네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냥 딱 동그라미 그리면 딱히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없는 거잖아. 근데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거 그게 뭘까? 막 계속 물음표를 가지면서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그죠? 게다가 part of the pleasure 그 기쁨의 일부는 뭐로부터 오냐면 having one's comfort zone. 왜 comfort zone이란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뭔가를 딱 알았을 때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퍼펙트했던 바로 그 comfort zone이 momentarily 어떻게? 일시적으로 violate 하면 뭐죠? 뭔가를 위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comfort zone이 comfort zone이 뭐뭇을 침해하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얘를 pp형으로 그래서 우리의 comfort zone이 침해받는 바로 그 침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주제문이 어디예요? 주제문 아까 on the other hand 그죠? 여기가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결국은 중심이 되는 얘기는 뭐예요? constraint 되지 않고 그 다음에 measurable 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현상이나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imagination을 조금 더 자극해 주더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aesthetic experience를 준다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한 번씩 따져볼까? 그러면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 있었나? 시대에 따라 다르다? 없었지.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하게 퍼펙트한 쉐입이 나오긴 나왔는데 걔네들은 뷰티가 없다 그랬죠. 얘네들은 거기서 오는 이미지네이션을 이끌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불확실함, 현대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적인 정확성, 여기에서는 어떠한 미적인 정확성에서는 뭔가 정확한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잘 정의된 것에서는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올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끌린다 이런 얘기 없었죠. 즉 things unconstrained 그지? 뭔가 그 제약되지 않은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미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오더라. 그치? 이 5번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럼 얘들아 5번에 있는 이 단어들이 지문 어디에 패러프레이즈 돼 있는지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 한번 아직 안 찾아왔으면 빨리 멈추고 찾아봅니다. 레디? 시작!
자, 찾아왔으면 선생님이 말한 부분이랑 여러분이 말한 부분이 동일하면 좋겠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은 자, 여기 노란색 aesthetic pleasure를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aesthetic experience라든지 이런 emotion, 여기서 오는 즐거움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sublime aesthetic experience나 뭐 the pleasure, 뭐 여기서 그지? mental activity나 emotional한 activity를 즐기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전부 다 aesthetic experience고, 얘네들은 어디서 올 수 있어? things unconstrained. 그래서 뭔가 그치 immeasurability나 아니면 constrained 되지 않은 그러한 현상들,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ndefinable 혹은 formless object, 그래서 immeasurable 한 object이고, 그 다음에 comfort zone이 violated 되는, 그치, 이러한 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things unconstrained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너네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오늘 배움성장 일지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건 요 질문이에요. 자, 너네는 뭔가 여러분의 comfort zone이 violate 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러한 어떤 parable pleasure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what's your comfort zone? 너희들의 컴포트 존이 뭔지부터 정의가 들어가야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배움 성장 일지를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강 1번 126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유형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의 적합한 위치를 찾는 건데, 얘는 거의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쉽게 나오고 다른 하나가 좀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얘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난이도 높은 거는 오답률이 꽤 높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봐뒀으면 좋겠고, 꼭 부탁하고 있는 건 제발 그냥 이거 같아 이렇게 감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으로 풀지 말고 반드시 내용적인 논리적인 근거를 좀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네모 안에 나오죠. 이 네모 안에 나오는 문장은 철저히 분석해 놓고 요약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좀 써놓는 것이 시간을 빨리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나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즉, 이 주어진 문장이랑 나머지 문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클루가 있는지 찾아서 꼭 표시하면서 보면 좋겠는데,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하는지 좀 보여줄게. 그리고 확실한 지문에서 보이는 명확한 근거, 예를 들면 대명사, 얘네들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아니면 연결사, 요런 애들, 서로 뭐 앞에가 플러스면 얘는 뒤에가 마이너스라든지, 얘는 앞에 플러스라면 뒤에도 플러스라든지, 뭐 요런 것들 잘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in this case, 뭐 앞에 뭐 어떤 케이스가 나왔겠지, in both cases 하면 앞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겠지, 혹은 either way,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요런 것들, 뭔가 클류가 되는 아이들을 반드시 좀 찾아보는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쉬운 근거가 없으면 이제 주어진 문장 뭐 밑이나 뭐 주변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다. 자, 일단 선생님이 어떤 클루를 좀 표시를 먼저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같이 좀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 주어진 문장이죠. 자,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5개월 후에 one of the leaders of the expedition.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expedition 하면은 어떤 탐험 같은 거잖아. 이 탐험을 하는 그 리더들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인가 봐. 갑자기 죽었고, 바로 그 이야기, 그 저주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established, 그런 대중의 마인드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 그러면 뭔가 엑스페디션에서 그런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읽으셔야겠죠. personalized니까 개인화된 어떤 myth, 얘들아 myth의 의미는 뭐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화라고 알고 있는데, 신화가 수능에서는 잘못된 신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개인화된 뭔가 잘못된 신념, 즉 어떤 운명에 대한 개인화된 잘못된 신념들은 강화되더라. 뭐에 의해서? 자, complementary냐 complementary냐, 우리 이거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찍고 갔었는데 기억나니? 자, 빨리 한번 써볼까요? complementary야 complementary.
의미는 이렇죠. complimentary는 무료에 칭찬하는 이란 뜻이지. 그래서 봐봐. 무료 드립니다. 아이 좋아. 칭찬합니다. 아이 좋아. 중간에 아이가 있는 거는 다 무료에 칭찬하는 이런 뜻이야. 동사형은 compliment죠. 근데 compliment 뭔가를 서로 연결해주는 요런 아이들은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compliment는 상호 보완적인. 그러면은 자, 갑자기 아이 좋아 막 칭찬하고 막 무료해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상호 보완적인 어떤 cosmic 하면은 굉장히 초자연적인 거야.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신화. 근데 이 신화들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좀 더 대중화된 어떤 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상호 보완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신화에 의해서 훨씬 더 강화가 되더라.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지만 자 어쨌거나 이렇게 개인화된 이런 믿음이 그쵸 이러한 신화 잘못된 믿음이 되겠죠. 이런 믿음은 어디에 보여지냐면 막 인디아나 존스라고 막 보물 찾아다니는 그런 모험 영화 있어. 니네 알지 모르겠어. 선생님 어렸을 때 유행했던 영화인데 어쨌거나 이러한 신화 믿음들이고 또 어디에서 표현이 되냐면 뭐 어떤 이야기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as the supposed 여기서는 이른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른바 어떤 저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래전에 죽은 그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데나 나올 것 같은 요런 신화이기도 하다. 그런 믿음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투탕카멘에 대한 이야기. 봐봐. 이 1번에도 2번에도 너무나도 앞뒤 문장들이 딱딱 잘 붙게 들어가고 있잖니. 그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전형적이야. 어떤 면에서 이러한 curse myth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이런 믿음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형적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무덤 이야기가 나오네요. 덕은 딕의 딕, pp형이죠. 그래서 무덤이 1922년에 파여졌는데 거기에 unexpected delay 그 묘를 여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딜레이가 있었나 봐.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이 딜레이 바로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너무 over jealous니까 나오네요. 지나치게 열정적인 이 기자가 그 이야기를 쓴 거야. 뭐라고 썼냐면 이게 딜레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뭘 발견했기 때문이다? 고대 이집션의 inscription 밑에 나오네요. 비문이라고. 근데 여기에 레이냐, 레이드냐, 라이드냐. 자, 우리 이것도 우리 그래머북 3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한번 자동사, 타동사 빨리 써보세요. 자, 요 기억나시죠? 요 표 ing 형태까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자, 정답 드려요. 그래서 라이는 자동사로 거짓말하다. 혹은 눕다. 근데 이때 라이, 라이드, 라이드, 레이, 레인 요렇게 요 두 개가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였고 그다음에 뭐뭇을 놓다, 눕히다, 알을 낳다 이럴 때 레이에서 레이드, 레이드 요거 제발 외우자.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그럼 뭐겠어? 자, curse라는 목적어가 있어. 그럼 타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거? 그렇지. laid. 요걸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비문이 바로 이 툼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던 바로 그런 비문 요런 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사실은 바로 연결되는 것 같네. 사실은 그런 비문은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all the other members of the expedition. 자, 우리 이거 아까 앞에 있었던 그지 이 중에 한 명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 모험에 참여했던 그런 모든 다른 멤버들. 그러니까 이런 비문에 그런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딜레이가 있었다라고 했고 사실은 그 주어진 문장에서 그로부터 5개월 후에 그 중에 한 명이 죽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curse가 맞나봐 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한 inscription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 그죠? 처음에 들어갔던 멤버들을 포함해서 다 아주 잘 오래 살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long이 부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까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클루를 잘 찾아가면 돼. 그래서 맨 앞에 있었던 그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렸던 그것이 요 5번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9강 2번 드디어 올 게 왔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죠? 자, 같이 가봅시다. 일단 이거는 빈칸 추론 유형인데요. 빈칸 추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추론이라는 걸 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판단을 근거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냄.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이 빈칸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좀 가장 높은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지문의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있죠. 19강 2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있는 답을 막 빈칸에 다 대입을 해서 보잖아? 다 말이 돼. 그러니까 빈칸 추론의 가장 기본은 해석이랑 분석을 잘 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너무 어려우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키워드들을 좀 써가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얘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어떤 주제나 핵심 내용을 패러프레이즈한 부분에 빈칸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꼭 주제랑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빈칸의 앞뒤에 있는 그런 이유 문장들, 그 다음에 그런 연결어들이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 파악을 잘하고, 이 근거를 찾는다는 얘기 선생님 계속 하는데 결국은 주제문 혹은 중요한 부분 혹은 빈칸에 들어갈 부분들이 패러프레이즈가 잘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을 잘 찾아갈 수 있는 팁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덕션이라고 해서 귀납법이란 표현이 나오거든. 요거를 이제 사전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자, 귀납법이 뭐냐면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 즉 다시 말하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걸 어떻게 하냐? 개별적인 어떤 예시나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이게 일반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거지. 요런 게 기변화법이구나.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귀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지?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는 선생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해 오세요. 자, 여기 3개, 4개 그래머 문제 드렸고요. 잘 고르고 이유도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여기 be boiled down to, 그다음에 여기 밑줄 친 문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count는 지문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2분 30초 요 정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세요. 자, 잠깐 끊고 시작. 자, 해보셨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일단 putting이냐 push이냐라고 했는데 얘들아, 요거는 일단 분사 구문이긴 한데 굉장히 수거처럼 쓰이는 거야. 그래서 put at its simplest 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의미거든. 근데 여기서 생각 한번 해봐. 뒤에 put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putting은 안 되겠죠. 능동에 해당하는. 그래서 pp형인 put이 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자, 인덕션. 우리 아까 인덕션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혹은 구체적인 어떤 예시들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것을 인덕션이라고 했는데, 이런 인덕션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can be boiled down to 이랬어. 얘들아, boil A down to B. 이러면 A를 B로 이제 boil하면 원래 끓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A를 B가 되도록 압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A가 지금 문제점인 거지. 그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A is boiled down to B 하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A가 B로 압축된다. 즉 결론 A는 결국 B boiled down to 뭐뭐로 귀결되더라.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좀 단어들이 어려워. 그래서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귀납법의 문제라는 건 결국 뭐로 귀결되냐면 어떤 문제야. 그러니까 justifying our belief.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uniformity of nature. 자연에 대한 uniform 하면 뭐겠죠? 굉장히 일관적인 거잖아. 한결 같은 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연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그런 일관성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정당화한다. 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지. 도대체 뭔 말이야. 어쨌거나 첫 문장에서는 우리는 일단 귀납법. 귀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귀납법이라는 건 결국 자연의 일관성.
그지? 일관성, 자연이 쭉 일관하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에서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만약에 자연이라는 것이 정말로 일관적이고 굉장히 규칙적이야. 그런 행동이 있어서 그렇다면 뭔가 past and present,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관찰되었던 어떤 현상들 어떠냐면 확실히 가이드가 될 거야. 누구에게? 관찰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관찰되지 않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런 상황에서 관찰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가이드가 될 거다. 되게 어렵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자연이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봄이 되면 나무가 피고 꽃이 피고 이게 점점 여름이 되면 뭐 초록색 빛을 피워서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나뭇잎이 없고 그죠? 동면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일관적이라면, 자연이라는 게 쭉 이렇게 일관적이라면 이런 것 쭉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서 우리가 observe, 관찰한 게 있다면 우리가 또 관찰하지 않은 어떠한 풀 같은 게 자라, 혹은 어떤 또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자라, 그러면 얘는 아마도 봄은 이럴 거고 여름은 이럴 거고 가을은 이럴 거고 겨울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관찰되지 않은 시대에 대한,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관찰된 그러한 일들이 가이드가 돼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귀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뭔가 관찰했던 것들이 관찰하지 않았던 것들의 어떤 기준이 돼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지. 그런데 the only ground, 자 ground 하면 근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에 대한 그 근거, 뭐를? 자연이라는 것이 uniform, 일관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belief, believing, 믿음이니까요. 여기 동격이 되시겠죠. 뒷절이 너무 완전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관적이다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오직 유일한 그런 근거는 바로 뭐냐면 관찰된 이벤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납법이라는 건 뭔가 관찰된 것이냐, 관찰된 사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가 보네. 그래서 과거나 현재에 관찰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렇지. 자연은 매년 봄엔 뭐 꽃이 펴, 이런 건 계속 관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거야. To be precise, 좀 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count해야만 해. 자, count가 여기서 중요해요.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만 해. 뭐를? 관찰된 사건만. 언제? 현재에 관찰된 사건만. 그치? 지금 관찰하는 건 너무 팩트니까 우리는 이런 관찰된 사건만 인정해야 된다. 특히 과거에 대한 주장이 또한 근거할 때 어떤 추측,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 기억처럼 뭔가 어떤 자연의 일관성 있는, 계속 변함없는 어떤 작동에 대한 추측에 과거가 의존한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관찰된 사건,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지는구나, 얘네들을 인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we can, then, it seems 이랬는데 이거는 삽입이죠? 원래는 이 바깥에 있던 거. It seems that. 그치?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것은 뭐인 것 같냐면 우리는 cannot go beyond. 그 이상으로 갈 수 없어요. 즉, 뭐 이상으로? 관찰된 것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 앞에서부터. 현재나 과거에 어떤 관찰된 것들이 관찰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 혹은 가이드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랬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된 것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야. 뭐 하지 않는다면 assuming the very thing, 바로 그것,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것. 자,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관찰되지 않은 그 결론을 내야 되는 그것 아니겠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that unobserved part, 즉 이 증명에 대한 이 part, 그러니까 관찰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세상에 관찰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지 않으면 관찰된 것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관찰된 것으로부터 관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자연은 일정하게 유니폼하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뒤에 조금 더 볼까? 따라서 자, 뭘 믿는 거? 태양이 아마도 자, rise냐, rise냐, raise냐. 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했었죠. rise냐, rise냐, raise냐. 이 부분은 우리 또 같이 했었죠. 요거 써봐야죠. 쭉쭉쭉 빨리 써보고 또 오세요. 자, 자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 뭐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정답은 뭐야? The sun rises가 되겠죠? 오케이. 정답은 여기서는 may가 나왔으니까 rise가 되겠죠? 어쨌거나 자, 뭐를 믿는 것? 태양은 아마도 내일 뜨지 않을 거야 라는 걸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not illogical.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이랬어. 자, 우리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관찰된 것으로부터 관찰되지 않은 것을 이끌어내는 것, 요런 관찰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인덕션이다, 귀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봐봐, 내일은 태양이 뜨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건 아직 알 수 없는 거지. 내일 태양이 뜨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거는 말이 될 수도 있대. 왜냐하면 그 결론, 뭐라는 거? That it must. 자, 여기서 it은 태양이 있겠지? 태양은 당연히 이거 rise겠지? 반드시 내일 떠야만 해 라고 하는 거. 태양은 반드시 내일 떠야만 해. 이것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내일 떠야만 해. 이 얘기는 자, 여기 이 뜻이 나네. inexorably, 불가피하게 과거에 관찰한 것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내일 태양이 뜰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내일 태양이 떠야만 해. 이거는 관찰에서부터 온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야. 너희들 이거 이해하고 있니? 결론은 이거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결국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해서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관찰된 어떤 사실로부터 관찰되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얘네들이 관찰된 것과 uniform 그리고 regular, 아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었죠. 결국은 굉장히 끊임없이 일관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 일이 과거로부터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지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어떻게? 그치? 우리가 관찰한 바로 그런 부분, 즉 과거에 관찰해왔던 그런 부분과 똑같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assuming, 추측, 가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과거에도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뜨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야. 우리가 같은 부분을 아까 찾았었지? Follow from the past. past observation. 과거로부터 우리가 쭉 했던 것과 같이 따라간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아까 위에도 또 있었죠. 자연이 굉장히 유니폼하고 레귤러 하더라. 그리고 관찰된 그런 past에서부터 이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가 잘못됐나요? exceptional event, 우리가 뭔가 예외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3번에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기회를 주고 안 주고의 의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unobserved event에 대한 추측, 가정을 modify 했다. 우리가 modify 했다, 수정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circular relationship, 이거 무슨 말이야? 순환적인 관계, 순환한다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결론은 얘들아, 인덕션, 귀납법이 뭐냐라는 설명에서부터 우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관찰한 부분에서부터 지금 혹은 미래에 관찰하지 않은 몰랐던 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얘가 자연은 유니폼해, 레귤러해, 그리고 과거로부터 관찰했던 것을 follow해 라는 것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부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야만 결론을 낼 수 있더라라는 것이 귀납법의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읽어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